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16년 차의 4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어머님 때문에 남편과 따로 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편해서 어머님께 감사해야 하나 싶어요. 정말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네요. 남편하고는 제 나이 26살에 사촌오빠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촌오빠 말로는 같은 남자가 봐도 사람이 성실하고 듬직한 게 남편감으로 딱인 것 같아서 소개한다 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연애를 얼마나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 그저 사촌오빠가 그렇다니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난 남편은 솔직히 특출나게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했어요. 이런 사람 뭘 보고 사촌오빠가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고 하대요. 동글동글한 얼굴도 좋았고 서글서글해 보이는 제 성격도 마음에 들었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무지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저돌적인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요. 저희는 1년 반을 연애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할 만큼 당시 어머님께 맺힌 게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면 속물처럼 보일 것 같지만 처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머님이 누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집을 해줄 거냐 차를 해줄 거냐 하며 사람을 있는 대로 기대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고 나니까 말을 살짝 바꾸시대요. 누가 집을 당장 해준다고 했냐고요.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당신은 절 좀 옆에 끼고 지내면서 살림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준비가 되면 내보내실 생각이셨다는데 남편하고 만나는 동안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던가 그런 얘기는 일체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친정에다 하니까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냐면서요. 그래서 급기야는 결혼을 시키네만의 소리까지 나오고 그때를 생각하면 전화 남편이 무슨 세기의 사랑을 한 것도 아닌데 어지간히 시끌시끌했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어머님이 양보를 하긴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제가 지 잘났다고 당신한테 살림을 안 배운다고 전할리니 알겠다고 들어와서 안 살아도 된답니다. 대신에 집이니 차니 그런 걸 당신이 해줄 거라곤 기대도 말라고요. 솔직히 그때 어머님이 참으로 치사하게 보이대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희 친정은 시댁에 비해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데다가 친정어머니가 어머님의 그런 유세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아주 어이없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어머님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셔야겠다더니 제 앞으로 집 하나를 해주셨어요. 비록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신혼부부가 사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죠. 아, 그리고 이러면서까지 왜 남편하고 결혼을 했냐 하시면 그래도 어머님께서 막말하시고 고집 피우시고 선을 넘으실 때마다 저희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죄송하다며 납작 엎드리곤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친정부모님도 저희 남편이 중간에서 고생이다 하셨을 뿐 남편 탓을 하시진 않았고 그래서 결혼 자체를 반대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남편도 결국 다른 남자들이랑 다를 게 없구나 싶대요. 결혼하면 남자들이 효자가 된다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황당하다. 어떻게 그럴까 싶었는데 제 남편도 그럴 줄은 정말 몰랐죠. 하지만 저를 더 어이없게 했던 건 어머님 일로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꼭 남편이 하는 말이 장모님이었어도 제가 그랬겠냐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결혼 전에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면서 큰 소리를 치시더니 정작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바라시는 게 많던지요. 정말이지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 중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싶은데 그래도 제가 정말 어머님하고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게 됐던 건 저희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어머님이 빙판에서 넘어지시면서 발목뼈에 금이 갔다고 그래서 이제 임시방편으로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도 불편하겠다는 생각은 했어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길어야 3달이면 될 거라고 했으니까 3달 동안 자식된 도리만 하면 된다 싶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3달이 아니라 4달 5달이 넘어가는데도 걸핏하면 발목이 욱신거린다 한 걸음도 못 걷겠다 하시며 도통 당신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다는 양반이 어째서 저만 출근했다 하면
집을 싹 다 뒤집어 놓는 건지. 저 솔직히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올 때 살림이니 뭐니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 정말 쥐꼬리만큼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발 아무것도 건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지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베란다에서 브루스타에 들통 올려놓고 남편 속옷이며 제 속옷이며 마음대로 안방 서랍장에서 꺼내다가 삶고 계셨고요. 근데 또 이게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원단이 면이 아닌 것도 있다 보니 색이 빠져서 빨기 전보다 더 칙칙해지질 않나?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제가 제 블라우스들 드라이해 입는 걸 보곤 돈 낭비한다며 한 소리 하시더니 그걸 기어이 손빨래를 하셔서는 옷감을 다 망가뜨려 놓질 않나? 또 찬장은 왜 걸핏하면 뒤집어 엎으셔서는 그렇게 참치멸라면이며 먹으면 암 걸린다고 남한테 퍼주시기 일쑤셨죠. 게다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저희 딸이 아토피가 있는데 그게 집이 더러워서 그런 거라며 화장실엔 락스를 들이부어 놓으시고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은 날에도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두시고 말하자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제 물건이고 살림이고 제발 손 좀 대지 마시라고 다 망가뜨려 놓고 계신다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다가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장모님이었어도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거냐길래 우리 엄마였으면 애시당초 남의 물건에 손 안 댄다고 소리를 찔렀더니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그래 니 애미 잘나서 좋겠다 그리고는 우시질 않나. 정말이지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치가 떨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반년이 되도록 도통 당신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하셔서 결국 제가 어머님한테 대놓고 언제까지 내려가시라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뼈다 붙었다는데 뭐가 문제겠냐고 이제 집 좀 비워달라 했죠. 그러자 어머님이 내가 내 아들 집에 반년을 있건 1년을 있건 무슨 상관이냐며 아주 눌러앉을 기세로 나오시길래 이 집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에서 안 도와주셨으면 없었을 집이라고. 그러니 아들 집 아니고 제 집이라고. 저도 어머님 마냥 생색 좀 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꼴 같잖네 어쩌네 저한테 한바탕 욕을 퍼부으시고 당신 집으로 내려가시대요. 그리고 이때의 일로 어머님과 제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었어요. 남편도 결혼 전에는 그래도 중재자 역할을 좀 할 듯한 눈치더니 결혼 후에는 오로지 어머님 편이었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 사이도 솔직히 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남편은 제가 수더분해서 좋았는데 어머님에 관한 일이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나온다며 가끔은 저한테 속은 기분이 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할 소리를 하냐 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이 늘 나를 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엄마 타령할 거면 어머님하고 둘이 살지 왜 결혼하자고 나를 꼬드겼냐고. 네, 저도 조금도 져줄 마음이 없었죠. 그러다 올봄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생일상을 차려드리자고 어머니가 앞으로 제 생일상을 몇 번이나 더 받아보시겠냐며 헛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어디 가서 어머님 언제 가시나 날이라도 받아왔냐 한마디 하니까 저더러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아주 노발대발을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면 이상한 소리에서 사람 열불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 말대로 어머님 생일상 몇 번 못 받아보실 것 같으면 아들이 돼서는 직접 할 생각을 하라고. 그게 의미가 더 있지 않겠냐고 하니까 지도 더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았는지 입 딱 다물고 있더니 결국 당일날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외식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저희 부부 그렇게 셋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대뜸 당신 친구분들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당신 친구분들 중에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다들 자식들이 지들 집으로 가자 하여 아들, 딸 집에서 편하게들 산다고요. 그리고는 계속 이어나가시길 앞만 봐도 어머님 아들이 당신 친구들 자식들보다 못한 데가 없는데 자기만 왜 이러고 살아야 하냐며 요샌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모녀마냥 어디도 같이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던데 왜 저는 그런 거 하자 소리도 안 하냐는 거예요. 저 진짜 물 마시다가 그대로 뿜을 뻔했어요. 제가 왜요?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어머님이 기어이 그러니 당신도 저희랑 사셔야겠단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 죽겠다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합가라는 단어만 열댓 번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생각해보겠다던가 좋단 소리는 죽어도 안 했죠. 불편할 것 같아요. 저 어머님하고 얼굴 붉히기 싫어요. 돌려 말하긴 했어도 제 딴엔 최대한 거절을 했네요. 그런데 남편이 문제였어요. 남편은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내 맞아요. 어머니 힘드시죠? 자식이 돼서는 진작에 챙겨드리질 못해서 죄송해요. 그딴 소리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반응에 더 기가 사셔서는 보고 있는데 이건 무슨 둘이서 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습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합가는 절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몇 년 전 그 악몽 같은 기억이 생생한데 무슨 합가냐고 차라리 당신이 어머님 집에 가서 살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장모님이 그러셔도 그러겠냐는데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같냐고 제가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엄마는 나 힘들게 하는 일은 안 해 하니까 남편이 그러면 뭐 자기 어머니는 저를 일부러 힘들게 하냐면서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렇게 한참을 똑같은 소리만 해대며 싸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러면 그냥 근처에 전세라도 얻어드려 했더니 생활비가 2배로 나온다면서 그게 무슨 돈 낭비냐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전세까지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것도 싫으면 뭐 방법 없는 거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남편이 정신줄을 놓기라도 했는지 그 대화를 하고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퇴근에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현관에서 어머님 신발 발견하고 거실에서 TV 보는 어머님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이지 저. 하마터면 소리라도 지를 뻔했다니까요.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내 아들이 데리고 왔다. 이제 여기서 지낼 거다 하시는데 왜 드라마 보면 회장들이 열받을 때마다 뒤통수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게 뭔지 진짜 알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또다시 당신 입맛대로 제 살림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니고 아예 같이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아주 대놓고 온갖 걸 다 참견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왜 수건을 이렇게 접냐? 저렇게 접어야지. 그리고 음식도 어머님이 어찌나 타박을 하시는지 마음 같아선 그러면 어머님이 전부 다 직접 해드셔라 하고 싶었지만 딸애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게다가 저희 집에 화장실이 2개 있는데 꼭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안 쓰시고 안방 침실에 딸린 화장실을 쓰셔야겠다며 새벽에도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기 일쑤셨죠. 그러니까 남편은 어머님이랑 짝이라도 한 건지 우리도 불편하니까 아예 안방을 어머님께 내드릴까 하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렇게 한 보름쯤 당했더니 이렇게는 죽어도 못 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갔어요. 제일 빨리 이사 갈 수 있는 집을 보여달라 하니 저희 집에서 10분쯤 떨어진 곳에 있다길래 그냥 무턱대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는 딸한테 물었어요. 여기서 아빠랑 있어도 되고 엄마랑 나가서 지내도 된다고요. 그랬더니 딸이 대번에 할머니 오시고 나서 공부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저랑 같이 나가겠다고 하대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이 자꾸 딸이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여자애가 책만 읽는다고 좋을 게 뭐 있냐며 청소며 집안일 하실 때 자꾸 애를 불러내서 잔심부름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니 애도 애대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게죠. 그래서 저희 모녀 그렇게 일주일 더 버티고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날 대충 짐 풀고 딸이랑 짜장면 시켜 먹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더러 집에 언제 오냐고 어머님이랑 자기랑 배고파 죽겠다고요. 그래서 나 안 들어가. 나랑 딸이랑 이사 나왔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되묻길래 어머님이 우리 집을 너무 좋아하시고 당신도 어머님 혼자 외로워하시는 거 걱정했잖아. 그래서 내가 빠져준 거야. 둘이서 한번 지내봐.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딸이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하고 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아이의 행동에 놀랐지만 솔직히 후련한 마음도 들대요. 유치하지만 그래도 딸은 내 편이구나 싶어서 좀 위로가 되었달까요?
그런데 정말 딱 9일째 되던 날,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신 내려가신다고 저더러 들어오라 그러시대요. 제가 왜 벌써 내려가시냐고, 외로워서 혼자 못 계시겠다 하셨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 먹고 40도 넘은 아들놈 뒤치다꺼리나 하게 생겼냐면서 저더러 너도 보통이 아니라고. 그리고는 지독하다나요. 저를 지독하게 만든 건 어머님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렇지만 어머님이 내려가신다고 해도 당장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까지 내려가시고 나니 이제 정말 남편도 여러 가지로 불편해졌던 모양인지 저한테 저자세를 취하곤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예전처럼 화목했던 가정으로 돌아가자 어쩌자. 그리고 처음엔 사실 남편도 미안해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됐지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집 얻어서 나와 살기 시작한 이후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줄어들고 별로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분간은 들어갈 일 없을 거다 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내보다가 이게 더 좋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싶었는지 갑자기 딸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빠 없는 애로 키우고 싶냐 어쩌냐 하는데, 그렇게 애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머님이 우리 집 오신다고 할 땐 애는 안중에도 없었냐 한마디 해버렸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4개월째인데 남편하곤 이따금씩 딸 데리고 밖에서 한 번씩 만나고 있고 살림은 여전히 따로 하고 있어요. 사실 남편 말대로 그래도 딸 생각하면 이혼까지는 너무한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예전처럼 남편 뒤치다꺼리 하면서 어머님 비위 맞추고 그렇게 살 자신은 없거든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 당분간은 이렇게 남편하고 따로 지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뼈저리게 반성을 하던가 뭐 느끼는 게 있겠죠. 아,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어머님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며 어머님을 원망하고 있고, 어머님은 같이 지내는 그 시간 동안 남편의 게으름과 성질머리에 질려버린 거죠. 옆에서 둘이 서로 탓을 하는 걸 보면 참 웃겨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괜히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얘기 좀 해볼까 싶네요.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하나만을 바라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건 마음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남편과 살면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남편하고 처음 만난 건 헬스장에서였어요. 당시 남편은 헬스 트레이너였고 저는 회원이었죠. 제가 어려서부터 체력이 약해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사를 다니다 11개월 만에 빈혈로 업무 중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찾은 병원에선 갑상선 기능에도 이상이 있다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만 하던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제가 결코 사업을 만만하게 봤던 건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제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숨 고르기는 해가면서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나름 생각해둔 사업 아이템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기에 제 그런 결정에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아무튼 어쩌다 보니 얘기가 다른 길로 샜는데 그러나 중에 체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딱히 운동을 따로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운동하는 폼이 어디가 어설펐는지 하루는 남편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 영업을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쌀쌀맞게 대했죠.
그런데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웃는 낯으로 대했고, 그래서 결국 한 달 정도 지났을 땐 가벼운 대화는 스스럼 없이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남편이 영화를 보자거나 점심을 먹자는 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해왔고, 그렇게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사귄 지 1년 만에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도 해왔고요. 그런데 사실 사귀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남편의 재정 상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었지만 모아둔 돈도 4천 정도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헤어지기에는 남편이 워낙 저에게 잘하기도 했고 사람이 성실했죠. 그래서 남편을 사윗감으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친정부모님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착실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말 잘 듣고 살아온 딸이지 않냐고, 그러니 이번만큼은 제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결국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집도 해주셨고, 남편이 차가 없다고 하니 새 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도 한 대 장만해 주셨죠. 그리고 이런 친정부모님께 남편은 무척이나 감사해했어요. 자기 인생에 저는 대박복권이나 다름없다면서 자기가 저 같은 여자를 만났다니 평생 쓸 운을 다 쓴 거다. 자긴 정말 행운하다. 입에 발린 말이었을지라도 듣기 좋았고 기뻤어요. 고마움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남편이었기에 앞으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님께서 요즘 친정아버지 회사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거기는 사람은 더 안 뽑냐 하시길래 그건 저도 잘 모르겠다 했어요. 저는 친정아버지 회사 내부 사정은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아버지 사업인데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셨고, 대답이 마땅치 않았던 제가 동생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 했습니다. 참고로 저에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친정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자기 적성에 맞는다면서 아예 거기에 눌러 앉았죠. 그렇다고 아버지를 믿고 일을 대충하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저희 아버지 성격에 절대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진 않으셨을 거거든요. 아무튼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이 사실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날따라 계속해서 저한테 그래도 너가 누난데 너도 좀 알 건 알아야 한다는 둥, 친정아버지 사업을 두고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때쯤에야 어머님은 돌리고 돌려 당신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에 관한 것이었죠. 전 그때까지도 신우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사에서 잘린 지 좀 됐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물었지만 시부모님도 신우도 심지어 남편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말을 해주지 않았고요. 특히 어머님께선 지나간 일은 따져서 뭐 하겠냐 하시며 혹시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신우를 써줄 순 없을지 한번 알아봐 달라셨습니다. 무척이나 난처했어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말을 꺼낸 어머님이 민망해하지 않으실까 싶었고, 그렇다고 여쭤보겠다 하자니 친정아버지도 얼마나 난처해하실까 상상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마저 한번 물어봐 줄 수는 있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부탁한다 하길래 결국 한번 물어는 보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튿날 친정아버지께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일단 이력서부터 보자고 하셨습니다. 사돈이라고 무조건 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좋은 인재를 놓칠 수도 있으니 일단 한번 살펴보시겠다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더러 이력서 좀 보내라고 하라니까 남편이 이력서가 꼭 필요하냐는 거예요. 황당해서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있어야 아버지 회사에서도 신우가 전에 일하던 회사에 연락해 신우가 어떻게 일을 했고 뭐 혹시 크게 사고치고 그런 건 없었는지 확인해 볼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고는 한다는 소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저한테 부탁한 거랍니다. 황당해서 그건 기본 절차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순간 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신우 전 회사에서 무슨 사고라도 치고 잘린 거냐 하니까 사고를 친 건 아니고 이건 100% 오해고 누명이었다면서 신우가 회사 직원 중 한 명하고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나서 그 직원 와이프가 회사로 쫓아와 난리를 치는 통에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라나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굳이 장인어른한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면서 그냥 제 선에서 적당히 둘러대고 좀 뽑아달라는 거예요. 전 고민 끝에 다시 친정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남편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솔직히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신우를 뽑아달라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구설수에 오르내려서 나오게 된 것 같다고. 그리고는 친정아버지께 불편하시면 채용 안 하셔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선 나름대로 또 제 입장이 신경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으로 철이 없었어요. 애시당초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뭐라고 부탁을 하건 간에 아니다 싶은 건 제 선에서 딱 잘랐어야 했는데 아무튼 친정아버지께서 일단 알겠다 하시더니 며칠 뒤에 신우가 출근하라고 연락을 받았다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꽂아줬으면 조용히 얌전히 다니면 좀 좋나요? 그런데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남동생이 저한테 얘기 좀 하자더니 신우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더니 신우가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장사돈이라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답니다. 그리고는 시킨 일이나 잘하면 모르겠는데 전에 회사에서 뭘 한 건지 일머리도 없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 하소연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제가 정말이지 남동생 볼 낯이 없더라니까요. 남동생더러 정말 미안하다 했어요. 그리고는 신우에게 행동 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니까 제발 좀 부탁한다대요. 그래서 그 주말 시댁에 갔어요. 기왕 얘기하는 거 시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확답을 받아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가 저를 보자마자 일이 너무 많다는 둥,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더니 자기가 저한테 실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자기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자기 월급이랑 제 남동생 월급이랑 차이가 2배 가까이 나더라는 거예요. 황당해서 못하러 그런 뒷조사를 했냐니까 일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했다는데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런 제 반응과는 별개로 신우는 점점 언성을 높이면서 자기랑 제 남동생이랑 나이도 동갑인데 월급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냐며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랑 제 동생이랑 학력이나 경력이나 다 차이가 나지 않냐? 그리고 업무도 다르고 아가씨도 사회생활 해봤으면서 따질 걸 따지라고 한마디 했네요. 그랬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잠재적 가능성을 봐줘야지 과거만 생각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월급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그러지 말고 저희 아버지한테 말 좀 해달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는 절대로 못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자며 절 작은 방으로 끌고 가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님 앞에서 신우한테 그렇게 무안을 줄 필요가 있냐입니다. 애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좋게 말하면 안 되겠냐고요. 아니 나이 30은 어디로 먹은 거냐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대요. 하지만 차마 그 소린 못하고 당신이나 당신 동생더러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하라고 했어요. 지금 마음 같아선 친정아버지한테 그냥 확 내보내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너무한다더니 그래도 제 말이 신경 쓰였는지 더는 말을 안 하더군요. 그런데 이후로도 신우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신우가 그렇게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지 3달째 되던 때 일이 터졌거든요. 신우는 당시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 과장님이 기러기 부부였어요. 아내분이 애들 영어 공부시킨다고 필리핀에 가 있었다는데 아무튼 누가 먼저였는지 알게 뭐예요. 솔직히 신우건 그 과장님이건 똑같은 족속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신우가 그 과장님 집에 드나들다가 아내분한테 걸렸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회사 게시판에 글 쓰고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리고 가뜩이나 신우의 업무 능력이나 행실로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일까지 터졌으니 친정아버지가 더는 못 봐준다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걸로 마음 같아선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사위 여동생이라 그냥 넘어가겠다면서 조용히 나가라고 하셨다대요. 그리고 이 일로 시부모님은 저를 크게 원망하셨습니다. 제 여동생이었으면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었겠냐며 제가 어떻게든 친정아버지를 설득했어야 한다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실망이네 어쩌네 난리도 아니었죠. 게다가 남편마저 시부모님과 똑같은 말을 하며 저더러 서운하다 하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자기는 제 남동생 그러니까 처남을 자기 친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저는 신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 알게 되었다면서 어이가 없어서 내 동생이 언제 당신한테 뭐 하나 피해준 거 있냐 했어요. 그리고 저도 홧김에 신우랑 내 동생이랑 수준이 같냐 한마디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도 어쨌든 어찌저찌 상황이 수습이 되었고 신우는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나왔고 모든 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그나마 달라진 건 저와 시부모님과의 관계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불편할 게 전혀 없었죠. 오히려 전보다 덜 찾아뵙게 되었고 덜 연락해도 됐으니 잘 됐단 생각도 가끔 했고요. 그런데 올해 초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정확히 반년 만에 시부모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내려오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서 신우를 마주쳤어요. 시부모님과 신우가 같이 사니 마주칠 거란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전 솔직히 신우가 자리를 비울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색한 인사를 나눴는데 시부모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겠다더니 신우가 퇴직금을 못 받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전 그때까지도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라곤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서요? 하고 물으니 니네 아버지 회사 말이다 하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신우가 저희 아버지 회사를 얼마나 다녔다고 퇴직금이 나오겠냐고 원래 안 주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나왔는데 퇴직금 얘기는 좀 뻔뻔한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데 아니 뭐가 공이고 뭐가 사라는 건지 혼란스러울 지경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뒤이어 하신 말씀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니네 아버지가 니 신우 저렇게 내쫓아서 얘 이제 어디 갈 데도 없다며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겠냐고 하소연을 하시더니 그래서 뭐 카페나 하나 차려주려고 하신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이렇게 된 데는 저희 친정에 책임도 있으니까 2천만 원을 보태달라대요. 안 준 퇴직금 준다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면서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제가 어머님한테 농담도 잘하신다 하곤 웃어버렸어요. 제정신인 사람이 할 소린 아닌 것 같았으니 당연히 농담인 줄 안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정색을 하더니 저더러 뭐가 웃기냐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장인어른하고 얘기 한번 해봐 그러는데 미쳤나 싶더라니까요. 이건 뭐 친정아버지랑 얘기하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2천만 원이냐고 그거를 저희 친정에서 주냐고 못 준다 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저희 친정에서 신우 고소한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무슨 유부남 킬러냐고 왜 남의 멀쩡한 가정에 그렇게 분탕질을 하고 다니냐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아주 방방 뛰면서 저더러 증거 있냐 하더니 자긴 억울하단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나마나 그럼 왜 가는 회사마다 그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냐 도대체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 저도 열도 받았겠다 그냥 막 퍼부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 조심하라면서 당장이라도 때릴 기세로 손을 딱 올리는데 비록 진짜 맞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신우까지 보는 데서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고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곤 정말 황당하다고 나랑 그만 살겠다는 거지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쫓아나오면서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 미안하다 하는데 어쩌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식어버리나 싶을 정도로 그간 그래도 살부대 끼며 지낸 시간이 있는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이 남편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쫓아오지 말라고 당신 짐은 정리해서 여기로 보낼 테니 그런 줄 알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손에 있던 차키를 낚아채고는 내가 친정아버지 차 끌고 갈 거니까 당신은 버스를 타든 뭐라든 알아서 하라 했네요. 집에 와서도 분이 풀리질 않아서 결국 친정부모님께 갔어요. 그리고는 그간 어려운 부탁을 드렸던 걸 사과드리고 동시에 더는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친정부모님 두 분 다 먼 산만 보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이내 눈물도 보이셨고요. 그렇게 두 분 속썩이고 시집간 딸이 2년도 안 돼서 헤어지겠다 하니 오죽 속상하셨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아무튼 두 분 다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 믿어주겠다 하셔서 남편에게 문자 하나 남겼네요. 그간 내 덕에 여러 가지로 편하게 살았지?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끝이야. 사람이 주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도 그렇고 당신 식구들도 그렇고 끝까지 그걸 못하네. 그리고 직후로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며 문자며 쏟아지더니 급기야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람들 오가는 그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 스스로 놀랄 만큼 마음이 동요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 이달 안으로 짐이랑 다 정리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벌써 2달이나 흘렀네요. 사실 그 이후로 별로 궁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소식이 전해져 오대요. 남편은 일하던 헬스장 사장이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었다고요. 그리고 신우는 그 과장 와이프한테 고소당했답니다. 그 와이프란 사람, 회사에 난리를 친 것 치고는 잠잠하다 싶더니 실은 증거라도 모으고 있던 건지. 아무튼 시댁 주소까지 알아내서는 그 동네에 현수막까지 걸고 난리도 아닌가 보대요. 솔직히 남편이든 신우든 쫄딱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제 귀에 어떻게 사는지 들려올 일 없게 적당히 평범하게 지내주면 좋겠단 마음이죠. 괜히 힘들다는 얘기 들으면 저도 사람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괜한 미안함, 그걸 왜 제가 느껴야 하냐고요. 전 같이 사는 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더는 조금의 에너지도 그쪽에 쓰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남편 말대로 전 그 사람 인생의 대박 복권이었다고 자신해요. 그러니 후회도 없고요. 그 대박 복권을 갈갈이 찢어버린 건 남편 본인이니 누굴 탓하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가 계획을 세우다 남편하고 이혼하게 생긴 3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갑갑한 마음, 일단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요. 남편하고는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시절 아버지를 잃고 이후로는 거의 가장 노릇을 도맡아 하며 살아왔어요. 친정어머니 또한 당시에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23세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고 이후로는 오로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쉼없이 달려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그런 저에게 대학 선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회사도 이름난 곳을 다닌다며 말이죠. 그리고 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더니 그게 딱 제 얘기였어요. 그 무렵 제가 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와는 달리 소개팅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소개와는 달리 남편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회사는 계약직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좀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이런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첫 만남 이후로 저에게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들이댔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좀 부담스러웠고 소위 어떻게 떼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단 마음으로 제 친정 상황을 다 털어놓았어요. 특히나 결혼 이후에도 친정을 부양하는 건 멈출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남편 쪽에서 먼저 백기 들고 떨어져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대요. 혼자 계신 어머니를 챙기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 아니냐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기대도 안 했던 말이었지만 실은 제가 무척이나 듣고 싶어 했던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1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금전적인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제 연봉을 궁금해했는데 평소라면 저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는 결혼할 사이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연봉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자기도 저랑 비슷하게 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계약직이어도 돈을 제법 받는구나 하고 흘려들었지. 소위 진위 여부를 가려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편은 결혼하면 경제권은 자기가 갖고 싶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친정에다 돈을 주고 하는 게 솔직히 좀 눈치가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벌어서 제가 드리는 돈인데도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경제권을 갖자니 그것도 선뜻 내키지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돈 관리는 각자 하자 했습니다. 어차피 맞벌이인데다가 둘이 비슷하게 버는데 한 사람이 굳이 몰아서 경제권을 가질 필요가 있겠냐. 생활비랑 적금만 얼마씩 각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자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할 말이 없는 건지 약간은 신경 쓰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알겠다 하곤 이후론 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넉 달쯤 되던 때 남편이 저더러 도대체 친정에 얼마를 주고 있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좀 황당해서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매달 100만 원이나 드릴 수 있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따졌더니 자기가 컴퓨터로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제 컴퓨터를 썼는데 거기에 저장해둔 엑셀 파일을 봤다나요?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분명히 결혼 후에도 친정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 당신이 흔쾌히 알겠다고 했잖냐? 그리고 그 돈은 전적으로 내가 벌어서 드린 돈인데 뭐가 문제냐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시댁에 하나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도 시댁에 용돈 드려 하니까 생활비 내고 적금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대요? 왜 남는 게 없냐고. 나랑 비슷하게 번다면서 그러면 남지 왜 안 남냐.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좀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주 기도 안 차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자기 연봉을 속였더라고요. 그것도 몇백 수준이 아니라 2천이나 뻥튀기를 했더라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건 사기 결혼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진짜 어처구니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물으니 그 이유는 더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남잔데 여자보다 적게 번다 소리를 못하겠더라나요. 그 이야기를 듣곤 솔직히 정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그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격지심이 있을 정도면 앞으로도 분명히 내가 친정에 해드리는 거 가지고 말이 나오겠다 싶은 게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정이었죠. 근데 이때는 그래도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고 그저 앞으로 돈 관리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된 건 지난 가을이었어요. 친정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예전부터 친정어머니가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제주도에 가면 어떻냐고요. 듣자 하니 좋은 생각이다 싶었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는 친정어머니랑 시간을 자주 보내질 못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같이 가자 어쩌자 말도 하기 전에 난색을 표하며 자긴 좀 빼달랍니다. 여자들 여행 가는데 머슴 노릇하기 싫다면서요. 그렇게 부려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어쨌든 반응이 그러니 저도 기분이 좋진 않았죠. 그래서 저도 알겠다 하고 더는 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행 경비는 여동생이 얼마 보태겠다고 하는 걸 됐다고 했어요. 제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했으니까요. 저는 제주도에서 뭘 먹고 뭘 할지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친정어머니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덕분에 제주도에서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세모녀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저더러 대단하다더니
한다는 말이 저랑 휴가 가면 다른 사람들은 고생할 일이 하나도 없겠다대요. 물론 저는 이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흘려들었지만요. 그러다 한 달 전이었어요. 올해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 하고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작년에 제가 제주도 다녀온 게 너무 부러웠다면서 올해는 자기랑 제주도에 가자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제주도를 굳이 매년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남편이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싫다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계획은 자기가 세워줄 거지 하대요. 여기서부터 솔직히 좀 짜증이 났어요. 작년에 제가 계획을 세운 거야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거지만 이번에야 남편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데 대뜸 저더러 자기가 해줄 거지 하니까 뭐라고 딱 꼬집어 설명은 할 수 없어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계획은 같이 세워야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황당하게 한 건 며칠 뒤 시댁 식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 때문이었어요. 여름은 여름이다 더워 죽겠다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남편이 우리 제주도 가기로 했다고 얘기를 꺼냈더니 신우가 언제 가냐고 묻대요. 그리고는 신우가 자기도 애들 데리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때로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뭐라 한마디 할 새도 없이 신우가 먼저 시부모님 떨어 엄마 아빠도 같이 가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여름 휴가는 남편하고 단둘이 보내고 싶었지. 온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저희 둘이서만 가려고 했는데 하고 웃었습니다. 나름대로 뼈 있는 한마디를 한 거였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가 무섭게 남편이 여자 혼자 애들 둘 데리고 어디 휴가를 가겠냐면서 신우더러 같이 가 괜찮아 하대요. 아,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딱 분위기가 거기서 제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진짜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 되게 생겼더라고요. 참고로 신우가 이혼을 해서 혼자 애들 둘을 키우고 있기는 했어요. 아무튼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말도 못하겠고 환장하겠더라니까요. 집에 오는 내내 남편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창밖만 보고 있는데 남편은 혼자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싱글벙글.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사실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 모시고 여행 다녀오는 거 보고는 자기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대요. 자기도 언젠가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이참에 자기도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왜 하필 저랑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그러는 건지 짜증도 나고 정말 기분이 좋질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저더러 서운한 거 아니지 하는데 한숨은 났지만 정말 남편이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을 저지른 건가 싶어서 그냥 이번 한 번은 참고 넘어가 주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가족여행 한번 갔다 온다 생각하자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네요. 그런데 여행 준비는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신우는 애들이 둘이고 걔도 한 마리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애들 놀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지 걔도 입장 가능한 숙소여야 한다지 따질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숙소 비용도 무시할 게 못 되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일단 숙박비는 새 집으로 나눴고 걔 때문에 올라간 금액은 신우더러 내라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그래도 오빠인데 어떻게 째째하게 그런 걸 다 받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더러 자기는 처제한테 안 받았잖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면 자기도 자기가 여행 경비 다 내라고 했어요. 난 원래 우리가 공동 부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빠 노릇인지 하고 싶으면 당신 비자금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걸로 해결하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쪼잔하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비행기표 사는 것 때문에 신우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번 여행에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간 혼자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다나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숙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혼잣말처럼 한마디 했는데 신우가 숙소는 그냥 두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신우랑 시조카들 안 오면 뭐 호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했더니 언니 애들은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당황한 제가 엄마가 안 오는데 애들이 온다고요? 하고 되물었더니 저희 남편이 자기가 봐주겠다 했답니다.
그리고는 기왕 저랑 얘기하게 된 김에 자기가 몇 가지 일러주겠다며 첫째 시조카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뭐는 안 먹고 둘째 시조카는 몇 시에는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무슨 영양제를 먹여야 하고 그러면서 저더러 꼭 기억해야 하고 지켜줘야 한다나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봐준다고 했다니 저희 남편한테 얘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먼저 저녁 차려 먹고 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얘기 좀 하자더니 신우가 여행 안 가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대요? 그래서 나 기분 안 나쁜데 하니까 그런데 신우가 애들 얘기 좀 하니까 너한테 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 말고 당신한테 하라고 했어 했더니 아니 그래도 제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을 챙길 거 아니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걔들을 왜 챙기냐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나도 생각해봤는데 나도 이번 여행은 안 가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제가 안 가면 애들하고 시부모님은 어떡하냐길래 뭘 어떡하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했네요. 당신이 판을 키웠으니 당신이 챙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럼 하다못해 일정표는 다 짰냐입니다. 진짜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걸 꾹꾹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는 그것도 당신이 짜던지 신우더러 짜라고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안 갈 여행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고 짜증나니까 그만 말 시키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너무한다면서 그럼 돈이나 보태랍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젠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은 나 엄마랑 여행 갈 때 돈 보태줬냐? 하다못해 우리 엄마 쓰시라고 돈 10만 원이라도 드렸냐? 내가 치사해서 말은 안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위가 돼서는 돈 10만 원도 안 내놓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나더러 일정표를 짜달라 돈을 보태라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였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사위랑 며느리랑 같냐는 거예요. 제가 다를 게 뭐가 있냐 했어요. 당신이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게 없는데 나라고 왜 시부모님께 잘해야 하냐고 따졌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튿날 남편이 시부모님께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너는 니네 엄마만 부모고 우린 안중에도 없냐면서 저 하나만 참으면 될 것을 제가 안 간다고 해서 온 식구들이 지금 기분이 상당히 상했고 아버님은 여행을 안 간다는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안 가시면 되겠네요 했어요. 안 가신다는 분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없던 일로 하자고 했지요. 그리고는 여행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남편한테 하시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솔직히 저도 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어요. 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가네마네 정하고 나는 당연히 자기들 말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짜증이 나서. 한편 남편은 제가 어머님 전화를 그따위로 끊었다면서 못 참겠답니다. 어머님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절 용서하지 못한다나요? 그래서 용서고나 바리고 필요 없고 그냥 이참에 갈라서자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돈으로 친정어머니 좀 도와드리는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배려라고. 당신이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지 모르겠다. 나는 당신이 더는 필요치가 않으니 각자 살자 했죠. 그리고는 저는 지금 대충 짐 챙겨서 친정에 와 있어요. 밤낮으로 남편한테 전화고 문자고 오는데 전부 다 싹 무시하고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신발장 위에 두고 나온 이혼 서류에 대한 회신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혼이 하기 싫은 건지. 그래서 일단 일주일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감감무소식이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보려고요. 머슴 노릇 하기 싫은 애 어쩌네 헛소리 하더니 그럼 뭐 나는 니네 집 하녀냐? 아무튼 무조건 끝장을 볼 생각이에요. 아 그리고 남편은 특이하게 여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곤 했는데 올해는 재계약도 못했다는 소식을 일전에 소개팅 주선해준 선배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선배가 걔도 참 안 됐다면서 저더러 한번 봐주지 그러냐길래 그 선배랑도 손절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선배만 아니었으면 애시당초 이런 꼴을 볼 일도 없었을 텐데 싶은걸. 그래도 선배랍시고 말 안 하고 있었더니 어디 주제넘게 봐줘라 말아야 진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